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행정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폭위의 조치를 받은 다음 이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대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의 개념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행정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학교 폭력으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뭐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뭐 학교 폭력이 아닌데도 학교 폭력이라고 나온 경우나 아니면은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중한 조치가 나온 경우 당연히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죠.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해서 뭐 경한 조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조치가 나온 경우 이제 그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가해 학생은 우선 가해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 학교 폭력이 아닌데 학교 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 이런 사안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사안에 비해서 무거운 조치를 내린 이유 요거 두 가지 보통 요 두 가지로 다투게 됩니다. 요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뭐 당시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거나 요런 경우는 요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요런 경우겠죠. 학교 폭력이라고 인정하지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조치가 나온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는 점. 이거는 후자겠죠. 이렇게 사안에 비해서 무거운 조치를 내린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간략하게 써져 있지만 이게 굉장히 그 뭐 여러 판례나 아니면은 이제 각종 자료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큰 틀에서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디테일한 부분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다투는 경우랑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사안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내린 이유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뭐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정신과 진단서, 심리 상담센터 상담 내역이 있으면 상담 내역, 그런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으로부터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입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거나 요 주장을 하는 경우는 또 맞춰보면 전자죠, 전자. 이런 경우 학폭위에서는 학교 폭력이라고 인정 안 했지만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신체, 정신 피해, 재산상 피해를 당하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을 해서 이제 가해 학생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후자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죠. 사안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내린 경우 학폭위에서 그러면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디테일한 부분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전학 조치가 내려졌는데 결국에는 전학 취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소송인 만큼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만의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하고 그다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전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이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